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구입니다. 위생사 면허 콜스워크로 위생곤충학 14강 들어갈 건데요. 벌, 개미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을 먼저 보시면 벌은 다른 것들과는 조금 특이하게 생활 즉 라이프 사이클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충, 번데기, 성충 이런 형태 일반적인 곤충하고 똑같은 사이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른 사이클이 있거든요. 겨울에는 여왕벌로 월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산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제 유충이 되면서 봉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여왕벌이 이제 그 무리를 떼져 나가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충에서 번데기를 지나서 이제 성충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교미를 하면서 이제 겨울에 여왕별이 이제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벌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말벌하고 꿀벌 그 두 가지 과가 있는데요. 말벌과는 육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벌을 잡아 먹어요. 집단 사회 1년 주기로 겨울에 죽고 여왕벌만 월동을 해서 봄에 다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꿀벌과는 화분이나 과즙을 섭취합니다. 해서 이제 여왕벌이 5만 내지 8만 마리 정도의 일벌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생태를 보면 이제 우선 이제 그 형태를 먼저 한번 보면 이제 더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겹눈이 있고, 여기 홀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날개, 전시, 후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멸이라고 하는 복병이 있고요. 도레마디, 그 다음에 넓적다리, 종아리다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발톱이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몇 가지 종류만 그림을 한번 보면 말벌, 흑벌, 구멍벌, 맵시벌이 산란관이 뒤로 쭉 튀어나온 것이 좀 특이하죠. 수중다리 존벌, 그 다음에 이제 개미가 있고 꿀벌, 그 다음에 개미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얘네들의 이제 그 생태는 그 벌목의 경우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란관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산란관이 길쭉하게 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란관이 변형이 돼서 이제 독침이 만들어지는데, 독침은 암놈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이로 그 불임성 암컷으로 이제 성이 결정되는데, 수정 여부에 따라서 수정이 되면 암컷으로, 그리고 수정이 안 되면 수컷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여왕별들만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은 피크린산이라든지 메일리틴이라든지 이렇게 한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독성 물질이 사람과 만나면 히스타민 효과나 마비독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히스타민 효과로는 이제 염증, 발적, 부르tum, 용혈 효과, 피가 녹는 거죠. 출혈 효과 이런 것들을 있고요. 마비성이나 신경독성의 효과는 말벌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호박벌, 꿀벌이 제일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벌의 피해로는 독성 물질의 직접적 작용에 의해서 이제 면역학적으로 과민성 쇼크를 일으켜서 의식불명, 구토, 설사를 하게 하는 그런 피해를 주는데요. 구제 방법으로는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한 150 내지 300ml 정도 벌집 구멍에 분사를 하는, 그리고 이제 10%의 DDT 분재를 분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DDVP나 프로폭셜 또는 칼베이
HCH나 BCH 이런 것들은 기피제로 적합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개미 역시 마찬가지로 알과 유충과 번데기를 지나서 이제 성충들이 이제 생활 주기로 하는 완전 변태를 벌하고 똑같이 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는데요. 개미는 원래는 이 개미는 열대지방 산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불개미라든지 이런 아주 그 독성이 강한 개미는 우리나라에는 없죠. 한 군체당 수천에서 수십만 마리까지 존재하고요. 생활 환경이 불량해지면 즉시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할 때 살충제를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개미를 죽이는 것보다 여기저기로 막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생활사에 따라서 식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회생활을 하는 군체를 형성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미도 음식물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병원균을 매개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미의 종류로는 여기에 이제 침개미, 날개미, 애집개미, 그 다음에 이제 흰개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름개미라든지 고음개미, 그리고 이제 일본 왕개미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눈, 여기에 지금 눈이 하나만 있는데 겹눈이 있고 혼눈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듬이 촉각이 있고 여기 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흉부죠. 이렇게 전흉, 중흉, 후흉, 이게 우흉이 아니에요. 이게 후흉이에요. 네, 후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1복절에서 이 3복절, 4복절, 5복절에서 이제 여기 산란관이 바뀐 침 부분이 있고 이제 퇴절, 그 다음에 경절, 그 다음에 부절, 요게 부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발톱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독성으로 이제 개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DDT와 같은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개미의 생태를 보면은 이제 그 두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개골 부분이 있고 여기 후두부, 그다음에 혼눈, 겹눈, 여기 더듬이, 여기 얼굴 도장이라는 거, 더듬이 꼬지, 전액 봉합성 이렇게 갈라진 듯 이렇게 보이는 거죠. 머리 방패, 여기 큰 턱, 여기 액역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개미에 대한 구제 방법은 오기 개미집과 옥내 개미집으로 나누어서, 오기 개미집의 경우에는 개미 구멍에 끓는 물을 주입해서 이제 그 소산시키거나 이제 멸살시킬 수 있겠고, 0.2%의 크로렌나, 0.3%의 벨리오카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옥내에 있는 개미집의 경우에는 미끼트랩을 사용을 할 수 있고 2%의 클로레딘 잔류분무를 하거나 또는 0.3%의 벤디오카브, 또 독이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독이법 같은 경우에는 개미 먹이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아예 그 개미 먹이에다가 살충제를 뿌린 독이법 제제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화상벌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벌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알과 이제 그 유충과 번데기 성충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R은 안 나왔고 얘가 이제 성충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번데기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유충이죠. 이렇게 얘가 이제 작은 유충에 큰 유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화상벌레를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는 긴 이름으로도 써요. 얘는 이제 곤충강의 딱정벌레 목의 반날개과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이 화상벌레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 몸의 길이는 6.5 내지 7.0mm 정도 되고, 가늘고 길고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황갈색이 이렇게 검은색과 황갈색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머리는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주둥이는 이제 주둥이와 더듬이, 그리고 앞가슴은 이제 황갈색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딱지 날개는 금속성 광택의 파랑 또는 초록색 빛을 띌 수 있습니다. 배 마디는 6마디이고요. 끝쪽 두 마디는 검은색이에요. 여기 끝쪽에 있는 두 마디들은 이제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리는 황갈색이고,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의 말단 부위는 또 검은색이에요. 발목 마디수는 네 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강둑이나 논밭, 천변, 나무 밑둥치, 썩은 식물 이런 곳에 이제 서식을 하고 성충으로 월동을 하고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그 벌도 마찬가지죠. 밝은 낮에는 서식처에 숨어 있다가 흐린 날에는 나뭇잎에 기어오르거나 물 표면에 자유로이 이동을 하고, 이른 밤에 불빛, 특히 수은등이나 형광등 등의 강한 추광성을 보인다. 유충은 잡식성이고요. 성충은 육식성. 꼭 육식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식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식물 해충을 잡아먹는 주요한 포식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얘가 사람한테 위생해충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환경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벌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벼멸류라든지 또는 두정 끝동매미충이라든지 뭐 이런 노린재목의 매미충과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충은 장마 후 늦여름이나 9월 초에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 1 내지 3일 정도 번식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매개하는 감염병은 현재까지는 그 매개 감염병으로 이제 그 보고된 건 없어요. 그러나 얘가 이제 물었을 경우 이렇게 수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면 안 돼요. 이 뒷부분, 이 꼬리날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피부에 닿기만 해도 이게 화상 같은 그런 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페데린이라고 하는 독을 분비를 하는데요.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분비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피부에 만약에 닿으면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것처럼 막 이렇게 붉으스러워지고 이게 그 부르트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이는데, 약을 안 발라도 2주 정도 고생하면 이제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건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방제법은 물리적으로 습한 지역에 서식하고 빛에 대한 추광성이 강하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고 야간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고, 또 이제 오히려 추광성을 이용을 해서 트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끈끈이.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에어로졸로 살충 이제 또는 이제 벽면이나 습한 지역에 분무 소독을 통해서 이제 잔류 분무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청색 하늘소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하늘소부치는 청색 하늘소부치과의 체장이 11 내지 15mm 정도 가늘고 길 등황색 곤충인데요. 한 중형 정도 되는 거죠. 성충은 5 내지 10월에 주로 발생을 하고 야간 활동성 아주 강한 추광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성분이 피부에 접속을 하면 요거는 참고하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청색 하늘소부치에 의한 발적은 아닙니다. 이 발적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온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피부 접속 시에 피부 발적이 되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포성 농포가 투명하게 조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양 하루살이를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1,500개 내지 3,000개 정도 알을 이제 물속에 낳죠. 그럼 이제 유충으로 발생을 해서 유충 단계에서 보통 1, 2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짧게는 6주 정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이 한번 탈피를 해서 생식력을 가지면 여름에 이제 우화해서 성충 또는 이제 아성충이라고 해서 얘가 언뜻 볼 때는 성충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완숙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아성충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성충 상태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제 성충이 되면은 이제 그 생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좀 드리고 그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강 하루살이목의 하루살이과에 속합니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몸 길이가 13.5 내지 15.8mm 정도 좀 큰 편이죠. 채색은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겹눈과 앞다리 각마디에 검은 점무늬가 있고 날개 기부 및 중앙부에는 불규칙하게 점무늬가 있습니다. 암컷은 겹눈이 작고 앞다리가 짧은데 수컷은 겹눈이 크고 앞다리가 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충은 몸 길이가 18 내지 22mm 정도 더 커요. 채색은 다망색이고 담갈색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제1배마디의 기와 나가미는 작고 기부에서 갈라져 나가고 있고요. 유충의 이마돌기, 그 머리 부분에 있는 거, 오목 부위는 덜 깊고 끝이 덜 벌어져 있고 큰턱돌기는 위로 휘어져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7 내지 9배마디 등판에 세 쌍의 가는 세로줄 무늬가 있고 꼬리 무늬는 몸 길이 0.4 내지 0.5배 정도 되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해질 무렵에 군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해질 무렵에 이렇게 군무로 엄청난 양의 군무를 이제 보이는데요. 보통 암컷이 이제 알을 낳을 때는 2,000 내지 3,000개 정도의 알을 물 표면에 이제 낳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 바닥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유충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갖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성충 시기는 생식기 발달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을 낳지 못하죠. 몸과 날개가 조금 어두운 색깔입니다. 성충이 되면 조금 이제 밝은 색깔로 변한다는 거죠. 얘네들의 매개 감염병은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불빛의 강한 추광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 불을 켜놓으면 이게 막 모여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여드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혐오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방제를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이게 ULB 공간 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극미량.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포집기를 사용해서 추강성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몰려들면 포집하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겠고, 잔류 분모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광목천을 이렇게 지금 도포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살충제를 잔류시켜서 이제 구제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벌하고 개미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진드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시는 김에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